아나운서가 소개하고 아재가 분석하는 아이템! 와, 안녕하세요. 대표님. 지난 시간에는 삼성전자를 완전히 뜯어서 또 갈아 마실 수 있도록 그렇죠. 그렇게 분석을 네. 해주셨잖아요. 오늘은 그래서 LG전자입니다. 우리 갈아먹는 시리즈예요. 네, 기업 갈아먹기 시리즈 두 네네. 번째 두 번째. LG전자를 네. 갈아주시면 그렇죠. 될 것 같아요. 삼성이 가면 LG가 또 따라와야죠. 네네. 네, 그렇죠. 이 LG 하면 바로 딱 떠오르는 게 일단 가전. 그렇죠. 글로벌 1등. 그리고 두 번째는 최근에 모바일 핸드폰 사업을 접었다는 이 네. 안타깝고 좀 마음 짠하죠, 아픈, 항상. 네, 좀 짠한 그런 항상 소식이 짠한 회사예요. 네, 떠올라요. 좀 우리가 이렇게. 재벌 걱정할 건 아니지만 그죠? 그래서 이 기업들을 파헤치려면 이 두 가지 이슈가 이제 가장 크게 다가오는데 네네. 일단은 이 모바일 네. 스마트폰 사업을 접는다 뭐 이렇게 말만 많았지만 이번에 확실히 딱 결정을 했잖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계속 결정을 이렇게 못했던 이유가 뭘까요? 막 적자가 엄청 났잖아요. 그렇죠. 연간 뭐 1조씩 적자 냈으니까 그 피 같은 돈 벌어서 아니 다 가전으로 번 돈을 네, 그렇죠. 모바일로 맞아요. 메꾸는. 그렇죠. 그걸 몇 년 동안 해왔는데 참 스마트폰이라는 게 그 네. 사실은 큰 수익이 되지 않더라도 이게 네.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결국은 데이터의 깔때기거든요.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건 빅데이터잖아요. 네. 그러니까 빅데이터가 많아야지 일단 원료가 많아야지 거기서 AI가 잘 구현될 수 있는 거고 그 빅데이터와 AI를 가지지 못한 회사는 미래 주도권을 가져갈 수가 없겠죠. 그 때문에 초연결이라 그러잖아요. 이제는 사람들 기계, 심지어 기계와 기계끼리, 그렇죠? 사물통신이라고 그러죠. 네네네. 이런 것들끼리 다 연결되고 거기서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데이터를 가장 쉽게 취득할 수 있는 데가 스마트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네. 설령 자율주행차가 되고 전기차가 되더라도 네네. 거기서 어떤 스마트폰하고의 연동은 반드시 필요한 거죠. 플랫폼 입장에서. 그래서 네. LG가 쉽게 버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근데 그렇게 쉽게 버릴 수 없었던 거를 이제는 정말 네네. 마지노선까지 왔나 봐요. 그렇죠. 이제는 버리게 됐어요. 그렇죠. 궁금한 게 왜 그렇게 스마트폰 쪽에서는 성장을 못했을까 네. 궁금하거든요. 아니 가전 쪽에서는 그렇게 네. 잘하면서. 큰 실수를 했었죠, LG가. 뭐예요? 일단은 예전에 스마트폰 이전에는 피처폰이라고 그랬어요. 네. 그 피처폰 때 우리 초콜릿폰, 프라다폰 대박이 났었죠. 아. 10,000대 판매. 그렇죠. 네, 이전에 대표님이 그렇죠. 설명해 주셨던 것 같아요. LG가 너무 잘 나갔었어요. 한때 그때 2008년, 9년 때 기준으로는 노키아, 삼성전자, 3등이 LG전자였어요. 아, 그만큼 잘 나갔었거든요. 네네. 우리 IT는 뭐라고 했어요? 졸면 죽는다 그랬죠. 졸았어요. 아 깜빡 졸았구나. 네. 여기서 취한 거예요. 3등에 취해버린 아이고, 거죠. 어떡해. 그때 한때 그 삼성이 애니콜이 LG 초콜릿폰 때문에 엄청 소가리를 했었거든요. 아. 경쟁에서 점점 밀리면서. 그런데 이게 애플 아이폰이 나왔잖아요. 네. 2007년에 나왔는데 그때 이제 삼성은 뜨악하게 놀라가지고 빨리 옴니아라도 만들어가지고 일단 시간 벌고 대충 애플의 경쟁자다 우리가 마케팅으로 그 와. 삼성이 잘하는 마케팅이잖아요. 네. 빨리 그래도 어떤 구글하고 손잡고 안드로이드 폰을 내놨어요. 그런데 LG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요. 그때 네. 그 컨설팅은 맥킨지가 해줬었대요. 아 맥킨지 어떻게 된 건가요? 네, 그렇죠. 이거는 뭐 네. 정확하게 뭐 뉴스는 나왔습니까? 네. 맥킨지가 스마트폰은 잠시의 일시적인 유행이다. 그래서 맥킨지가 잘못했네. 네, 그때 그렇게 해서 맥킨지 소송 들어오면 안 되는데 너무 세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개인의 의견이. 맥킨지 맥킨지가 그렇게 결정을 내렸는데 네. 그걸 충실히 따른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당시 어떤 CTO였던 이제 모 사장님이 네. 아이폰 보고 이거 장난감 폰 아니에요? 이런 이제 평가절하를 해버리면서 그때 이제 삼성이 옴니아를 만들 시간에 LG는 뭘 했냐면 명품 폰을 또 명품 만들었어요. 폰. 네. 그때 프라다 폰을 취해가지고 아레나 폰이라는 걸 또 만들었었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좀 늦었고 뒤늦게 이제 뭔가를 해서 이제 옵티머스라는 브랜드를 내놓고 뭔가 따라가려고 그랬는데 그때도 좀 갈팡질팡했어요. 안드로이드가 갈 건지 윈도우 모바일로 갈 건지 약간 좀 또 거기서도 일단 구글 믿고 쭉 갔어야 됐는데 거기서 또 갈팡질팡 시간을 늦췄구나. 그렇죠. 갈팡질팡했던 네. 것들이 있고 기술적으로는 LG에는 반도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설계가 없죠. AP가 없죠.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가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초창기 스마트폰 시장에서 좀 따라가기 힘들었던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네. AP나 OS 쪽에서 늦지 말아야겠다라고 해서 최근에 보면 어떤 해외나 M&A들, 조인트 벤처들 이런 쪽 굉장히 적극적이죠. 자율주행차 쪽은 우리가 뒤처지면 안 되겠다. 그래도 뭔가를 배운 것 같아요. 과거의 실패를 통해서. 그래도 또 이제 전화위복이라고 그렇죠. 또 요즘 그 스마트폰 접었다는 게 오히려 굉장히 반응이 좋아요. 그렇죠. 잘했다. 네. 큰 결정했다 하면서 오히려 주가에서는 또 좀 좋은 흐름을 그렇죠.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쨌든 저는 복잡 미묘해요. 사실 마음이 투자자의 관점으로 보면 굉장히 잘했다. 이제 재무적으로 너무 깨끗해지잖아요. 그쵸? 깔끔해지잖아요. 깔끔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미래 어떤 산업의 어떤 분석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네. 굉장히 불리한
유리한 상황에서 경쟁을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주도권을 그렇죠. 잡을 방법이 어쨌든 이제 사라진 거잖아요. 빅데이터라는 거는 네. 결국은 스마트폰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우리 NPU 이야기했었잖아요. 뉴럴 엔진. NPU가 대부분 스마트폰에 있죠. 그죠? 스마트폰이나 애플 같은 경우는 이제 맥북에도 뉴럴 엔진이 네. 들어가고 그렇게 스마트폰에서 그 NPU가 빨리 발달할 수 있었던 이유가 거기서 빅데이터가 많이 나오기 때문이거든요. 그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AI가 점점 더 정교해지는데 그러면 LG는 어떻게 하지? 어디서 빅데이터 사올까? 그런 걱정이 있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네. 좀 깔끔해져서 좋긴 깔끔해서 한데 좋긴 한데 네. 이 미래의 그 먼 미래까지 성장 속도를 먼 미래도 보면은 아니에요. AI가 먼 미래가 아니거든요. 아 그렇네요. 네. 좀 약간 불안할 그렇죠. 것 같아요. 애플 같은 네. 똘똘한 업체를 잡는 수밖에 없죠. 네. 잡아서 최대한 많은 데이터를 요구하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가전 부문으로 넘어가 네. 보자면 네. 이 가전 부문에서는 뭐 글로벌 1위인 네네. 그런 제품들이 좀 있잖아요. 네네, 그렇죠. 아니 어떻게 LG는 이렇게 또 가전 부분에서는 이렇게 잘할까요? 원래 좀 잘했어요. 근데 TV하고 가전 쪽, 특히 가전 쪽은 굉장히 잘했었고요. 오히려 삼성보다 더 해외에서는 뭐 특히나 이제 에어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했고 그리고 최근에 뭐 그 스타일러스 이런 것들 굉장히 그렇죠. 그런 것들 없던 제품들 네. 막 내놔가지고 새로운 것들도 시장 개척하고 스마트 가전 쪽에서 굉장히 잘 치고 나왔어요. 뭐 이거는 이제 개인적인 경험이긴 한데요. 요즘 LG가 할인을 많이 안 해주더라고요. 오히려 삼성이 할인을 많이 해주고 LG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그렇죠. 상황이 그만큼 되는가요? 가전 쪽에서는 굉장히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있고 네. 특히나 이제 TV 쪽 같은 경우는 OLED TV 판매 비중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최근에 1분기 실적이 엄청나게 서프라이즈 나왔거든요. 네. 매출이 18.8조 그러니까 18조 8천억 네. 나왔고 영업이익이 1.51조.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안 가요. 그렇죠. 1조 5천억 넘게 나왔어요. 네. OLED TV 판매 비중이 굉장히 늘었더라는 거죠. 작년 4분기 OLED 판매 비중이 25%였는데 네. 1분기에 45%까지 올랐어요.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LG전자는 브랜드가 좀 약하다 보니까 네. 특히나 이제 가전의 어떤 꽃이라고 불리는 북미 시장에서 같은 성능의 제품을 삼성전자보다 100불씩 싸게 팔았어요. 한 10몇 년 전만 해도. 네. 네네. 왜냐면 삼성전자보다는 100불 싸게 팔아야지 팔렸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 안 해도 되는 거죠. 안 그렇다. 그렇죠. 와. 우리 그때 디스플레이 하면서 배웠죠. OLED가 저기 삼성이 이야기하는 QLED보다는 좀 좋은 사실은 네. LG가 더 좋은데 그 마케팅. 마케팅에서 밀리는 그렇죠. 항상 그런 우리 모습을 짠한 회사잖아요. 이제 또 구광모 네. 회장 체제에서는 이게 완전히 달라진 거죠. 달라질 수 있나요? 파이팅이 넘칩니다. 네. 그리고 되게 이게 밈처럼 돌았어요. LG는 잘은 만드는데 그렇죠. 마케팅을 못한다. 맞아요. 그리고 잘 만들어 놓고 홍보를 안 한다. 맞아요. 우리 오뚜기하고 같이 그죠. 아 그러니까요. 이제 좀 달라지겠죠? 네, 달라지겠죠. 아 다행입니다. 또 이 LG 가전이 요즘 잘 되고 있는 이유가 월풀이 생산 차질 때문에 네네. 그 이유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 월풀이 생산 차질을 생긴 이유가 반도체 때문이라는 말이 맞습니다. 있어요. 왜 결국 그래요? 이제 시스템 반도체가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가전은 요즘 스마트 하잖아요. 네. 스마트 가전이죠. 스마트 가전은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시스템 반도체가. 네. 그러니까 이 가전을 제어하기 위해 뭐 두뇌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최근에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게 또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하니까 빨리 차량용 반도체 더 생산해줘. 그러니까 어디 거 물량을 빼서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이쪽에서 많이 빠지는 거죠. 가전이나 디스플레이 드라이버 IC나 네. 터치 IC나 이런 것 쪽에서 물량이 빠지다 보니까 이쪽이 또 수급이 또 타이트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월풀에서 최근에 차계에는 25% 정도까지 생산의 차질이 우려가 된다라고 이야기했었어요. 25%면 꽤 많네요. 그렇죠. 4분의 1이니까. 이거를 기회를 발판 삼아가지고 LG전자가 더 빡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일단은 삼성이나 LG는 이게 기회이긴 해요. 사실은 그동안 이제 이게 가전이라는 게 스마트 가전으로 바뀌고 있잖아요. 네네네. 이제 가전에 AI가 들어가고 통신이 들어가고 이렇게 되면서 아무래도 기존의 어떤 가전업체들보다는 국내 삼성, LG가 좀 잘했었거든요. 그런 부분. 그러면서 우리가 더 치고 올라가는 와중에 얘들은 또 반도체 쇼티지까지 또 한 번 더 맞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우리는 삼성, LG 같은 경우는 파운드리 수급에서 좀 더 원활한 편이에요. 왜냐면 국내에 이제 파운드리를 많이 쓰고 DDI-텍이나 뭐 매그나칩 이런 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지금 쇼티지 나는 쪽은 대부분 대만 쪽이잖아요. 네. 그죠? 뭐 TSMC나 UMC 쪽에서 수급이 원활하지 못한 부분들 이런 것들 때문에 어쨌든 우리한테는 유리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종합적으로 이 LG전자 주가 흐름에 네네. 긍정적인 요소를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LG전자는 그동안 버려진 네. 거의 뭐 버려진 주식이었잖아요. 네, 참
10년 동안 네. 그런데 최근에는 막 상한가도 치고. 네네. 어떻게 보세요, 앞으로는? 일단 LG전자가 왜 그동안 버려진 주식이 됐는지 그러게 별로 관심들이 네네. 없었던 것 같아요. 없었던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첫 번째는 스마트폰 대응이 실패했어요. 아. 작년 10년은 거의 금융위기 이후로는 스마트폰 사이클이었잖아요. 네. 이 스마트폰 사이클을 놓쳤어요. 그게 제일 컸던 거고요. 네. 두 번째가 하이닉스 인수를 거절한 거. 그 하이닉스가 원래는 아니 인수가 될 뻔했었어요? 네, 하이닉스가 제일 먼저 LG를 찾아갔어요. 우리 인수해주세요라고. 세상에. 원래 하이닉스라는 게 네. 옛날에 그 IMF 외환위기 오고 나서 빅딜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구조조정을 정부가 이렇게 강제로 뭔가 네. 한 건데 그때 반도체 부문이 여러 회사가 있었는데 현대반도체와 LG반도체가 합쳐서 하이닉스가 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정부 자금이 들어가서 다시 이제 회생이 됐잖아요. 하이닉스가 사주세요 했는데 LG가 거절했죠. 그래서 SK가 냅다 줘먹은 거죠. 그때 인수 금액이 당시 3조 4천억 정도였습니다. 당시 금액이면은 정말 푼돈이죠. 하이닉스 올해 영업이익이 12조 14조 그러거든요. 우리 SK가 정말 그래서 냅다 줘먹었고요. 신의 한 수였다. 네. 이건 진짜. 그런 어떤 의사결정을 못하는 이런 게 또 짠한 부분이고요. 또 그때 이제 글로벌 C 레벨이라고 해서 네. 뭐 맥킨지나 이런 데서 글로벌 C 레벨들, 그러니까 임원들을 굉장히 많이 고연봉을 주고 데려왔는데 네. 이분들이 아무래도 와서 소통이 잘 안 되니까 아무리 훌륭하신 분이지만 그렇잖아요. 소통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네. 일단 그런 분들이 어떤 조직 문화에 섞이지 않는 이런 문제들이 있었고 네. 그리고 나중에 아이가 아닌가 보다라고 이분들 이제 정리했을 거 아니에요. 네. 퇴직금을 엄청 챙겨줬어야 됐어요. 왜냐면 서양 분들이 굉장히 또 계약 타이트하게 하잖아요. 그쵸. 네, 깔끔하게 하죠. 그런 것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때 한창 뭐 이게 이제 인력 재배치에 대한 이런 네. 이슈들이 있었어요. 평생 제조 쪽에서 라인에서 총괄하던 부장을 마케팅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무조건 마케팅 알아야 돼. 그래서 다 그러다가 많이 나갔고요. 사실은 시스템 반도체죠. 네. 반도체 설계 쪽을 제일 잘하던 회사가 LG 반도체였어요. 근데 왜 이렇게 돼? 왜 그랬냐고. 그때 왜. TV용 칩셋 설계하던 사람들 있죠. 네. LG 쪽에서 다 삼성에 많이 가 있습니다. 삼성 시스템 LSI를 세우는데 큰 역할을 하신 분들이 LG 반도체 출신 분들이. 아니 있어야 될 사람들이 없고 없어야 네. 될 사람들이 있었던 그런 그렇죠. 상황이었네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LG가 반도체가 없어서 네. 스마트폰도 실기했고 이제 자율주행차도 반도체가 없어서 네. 좀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죠. 자율주행차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 애플카가 LG랑 또 손을 잡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또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가능성은 굉장히 있습니다. 일단 애플이 LG 쪽을 굉장히 서플라이 체인에서 많이 써요. 네. 일단 카메라 모듈이나 PCB나 이런 쪽은 LG 인노텍이 납품하고 있죠. 네. 그리고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가 납품하고 있죠. 배터리, LG 화학과 쓰고 있죠. 기존의 어떤 관계나 네트워크나 애플의 어떤 문화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LG가. 그러니까 아무래도 믿을 만한 파트너라는 인식이 있겠죠. 아무래도 애플 입장에서. LG가 전기차, 자율주행차 부품 쪽을 굉장히 잘 해놓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쓰기 편하고. 그리고 마그나라는 회사는 네. 세계 1위 보쉬, 2등 덴소, 네. 마그나가 3위인데 자동차 유리와 타이어 빼고는 다 할 수 있는 회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폭스바겐이나 BMW 같은 거 OEM 완제품까지 제조해준 경험이 충분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안 쓸 이유는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시장 분위기가 또 이것 또한 주가에 또 반영이 되고 있는 맞습니다. 그런 느낌이 기대감이 들어요. 어느 정도 프라이싱 됐다고 보고 네. 있어요. 그동안 LG는 이 큰 덩어리에서 몇 가지가 이렇게 떨어져 나가서 새로운 또 법인들이 설립이 되고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기업들은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LG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깔끔한 경영 승계에서 보면 다른 재벌 그룹들을 보면 형제의 난도 있고 남매의 난도 있고 굉장히 트러블이 많죠. 그런데 LG는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이 없죠. 그렇네요. 거의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항상 그렇고요.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네. 딸들이 경영 예선에 잘 안 나서요. 삼성 같은 경우는 뭐 이부진 많죠. 씨나 네. 이서연 씨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신세계 이명희 회장이나 네. 그런데 LG는 딸들 이름을 들어본 적이 별로 없죠. 그러게요. 그렇죠.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는 좀 이제 어떤 상황인가요? 그만큼 좀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집안 차원에서 정리를 잘하는 편인데 창업주 구인회 회장이 이제 동생들이 이제 떨어져 나가는 회사가 LIG 그리고 LS 그룹 이런 쪽이 있었고 그리고 구인회 회장의 아들인 구자경 회장 때 떨어져 나가는 회사들이 LF 그리고 아워홈 이런 쪽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GS도 그때 이제 원래 LG라는 회사가 네. 구시하고 허시가 동업한 회사거든요. 57년에 아름다운 동업을 하다가 깔끔하게 이렇게 또 잡음 없이 깔끔하게 LG하고 GS가 갈라졌죠. 서로 딱 가지고. 네. 예, 그때 이제 갈라졌고 그리고 이제 구본무 회장 때
이제 희성그룹 구본무 회장의 동생인 구본중 부회장이 LX 이번에 가지고 나가서 이제 분할하는 거죠. 어때요? 지금 현재 상황들 다 지금 기업들이 떨어져 나가도 다 잘 되고 있는 상황일 그렇죠. 것 같거든요. 특징 하나가 떨어져 나가서 잘 되고 있고요. 네. 뭐 삼성은 이제 세안이 나와서 또 뭐 잘 안 되거나 또 뭐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쵸. 대체로 좀 잘 되고 있고 그리고 떨어져 나가도 서로 또 경쟁 안 해요. 기존 재벌 그룹들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떨어져 나왔다가 뭐 라면 시장에서 또 치고받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옛날에 롯데에서 네. 농심이 떨어져 나왔는데 롯데도 라면 한다고 막 그러다가 또 이런 경우 많잖아요. 근데 LG는 그런 거 별로 없어요. 겹치지 않게 일부러 네네 그렇게 서로 좀 그런 것들을 되게 매너 있다. 그렇죠. 집안 차원에서 어르신이 딱 정하면 별로 이제 군말 없이 잘 따르는. 되게 깔끔하네. 그리고 그 우리 네. 이거 좀 특이한 건데요. 네. 구광모 회장이 사실은 희성그룹 구본능 회장 아들이에요. 근데 양자로 구본무 회장의 아들로 입적이 된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좀 이제 그 LG 집안의 또 특징인데요. 네. 장자를 이렇게 세워서 네. 원래 그 구본무 회장의 아들이 있었어요. 네, 아들이 그, 있었는데. 네, 아들이 계셨는데 이제 일찍 돌아가신 거죠. 돌아가시고? 사고로 장자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동생의 아들을 조카를 아들로 이제 양자로 데려온 거죠. 그래서 물려준 거예요. 조카인데도 되게 그렇죠. 깔끔하게 또 깔끔하죠. 승계가 됐네요. LG가 좀 그런 편이에요. 와, LG전자도 사업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네. 어떤 것들 있나요? 일단은 홈 엔터테인먼트, 홈 엔터. 홈 어플라이언스, 그리고 BS, VS, MC, LG 이노텍 이렇게 6개 사업 부문이 있는데요. 뭐 뭔지 모르겠어요. 네. 일단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그 홈 어플라이언스는 가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에어컨, 네네. 뭐 식기세척기, 세탁기 이런 쪽이 이제 홈 어플라이언스인데 네. 한 35% 매출 비중이 됩니다. 작년 기준으로 63조 정도 매출을 했어요. 네. 삼성이 238조 정도 되니까 그죠? 한 삼성의 한 4분의 1 정도 되겠네요. 삼성전자. 가전 부문이 35%, 그리고 네. 이제 TV, 홈 엔터테인먼트가 21%, 그리고 LG 이노텍 이제 자회사거든요. 네. 그래서 연결로 잡히니까 14%. 그리고 BS, 비즈니스 솔루션이라고 해서 디지털 사이니지 있죠. 이렇게 광고용 정보 알려주는 디스플레이나 네. 태양광 이런 쪽을 하는 사업이 9.5%. 그리고 VS, 전장. 이쪽이 이제 마그나하고 합작하는 쪽이죠. 9.2%. 그리고 MC,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쪽이 네. 8.2%. 이 중에서 지금 가장 큰 게 홈. 그렇죠. 홈 어플라이언스. 어플라이언스. 그렇죠. 가전이 제일 크고, 네네. 그러니까 가전하고 TV 합쳐서 거의 55%니까요. 아, 대부분이구나. 그렇죠. 이제는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전장이 또 떨어져 나가고 이제 스마트폰 사업이 떨어져 나가니까 사실상 이제는 TV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 마그나와 합작해서 만약에 네네. 그쪽 부분이 되게 커지게 되면 이것도 네네. 잡히게 연결로 되고, 잡히죠. 연결로 네네. 잡히게 그렇죠. 되고. 51% 지분을 확보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지금 이제 최근에 시장에서는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인데 먼 미래 또 나중에서도 이게 쭉쭉쭉쭉 계속 이런 흐름이 이어질까요? 어떨까요? 일단은 가전 TV 업체예요. 네. 그렇죠. 이제 가전 TV 업체인데 최근에 멀티플을 많이 주고 있는 이유는 스마트 가전화되고 있다는 거죠. 아, 스마트 가전화되고 있고, 네. 그러니까 이제 컴퓨터잖아요. 미니 컴퓨터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또 빅데이터들이 나오겠죠. 기업들은 소비자에 대해서 궁금해요. 소비자에 대해서 알고 싶기 때문에 돈을 써요. 기업들은. 그렇죠. 네. 그런 것에 대해서 돈을 쓰는데 주저하잖아요. 기업들은. 왜냐하면 그게 구매로 이어지면 훨씬 더 자기들 효율적인 마케팅이나 네, 광고가 되기 때문에 그런 좀 아끼지 않는데, 그러려면 빅데이터를 많이 알아야지 소비자에 대해서 많이 알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기존의 가전업체들이나 TV 업체들 대비해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서비스화되고 있어요. 예전에는 그냥 우리 이 TV나 가전 팔고 나면 땡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구독 모델 대여해주거나 이제 우리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그렇죠. 우리 정수기 대표적인 거죠. 아, 정수기, 렌탈. 비대, 그렇죠. 렌탈 운용. 그러니까 이제 팔고 땡이 아니라 계속 관리해주면서 돈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업 입장에서는 이게 캐시플로우가 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익률도 굉장히 좋고 현금 흐름도 좋아지기 때문에 멀티플을 좀 더 주는 거예요. 그냥 가전업체보다는. 아니 LG가 이 스마트폰 접으면서 정말 좀 안타까운 상황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동시에 또 좋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MC 사업부를 철수를 했잖아요. 네. 처음에 매각한다 그랬다가. 네네. 원래 뭐 베트남 빈그룹이 산다고 뭐 중국에서 그렇죠. 어디 다 산다고 무산이 됐지 이야기 않아요? 있었지만
이게 무산이 됐다라고 하는 게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아요. 왜요? 그 말인즉슨 통신이나 어떤 휴대폰 쪽에서 가지고 있던 특허들이나 요소 기술들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건 그대로 가지고 가겠다. 그렇죠. 이 자산을 그대로 그게 가지고 나을 것 와서 같아요, 그렇죠. 오히려. 기존 어떤 사업 쪽으로 이걸 쫙 뿌리면서 좀 더 많은 시너지를 낼 수가 있는 거죠. 맞아요. 그 매각이 더 안타까웠어요. 그렇죠. 아니 LG전자가 굳이 왜? 약간 이런 그렇죠.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당장은 어떤 큰 어떤 매각 대금이 들어오는 캐시는 없어졌지만 이게 나중에는 그래도 맞아요. 이 통신이나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쌓았던 기술들을 포기하지 않는구나. 어떤 미래를 대비하고 있구나라고 큰 해서 그림 그렸네. 좀 더 좋은 어떤 밸류를 주는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빅픽처였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LG도 관련된 수혜 종목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네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짚어주시죠. 일단은 이제 LG 관계사들 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네. LG 이노텍, LG 디스플레이, LG 화학 같은 계열사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다 좋아지는 네네네. 거고요. 최근에 좀 눈여겨본 회사는 실리콘웍스. 실리콘웍스. 네, 실리콘웍스는 그 이번에 LX로 분할되는 회사인데요. LX 그룹으로 이제 들어갈 텐데 네. 칩 설계하는 회사예요. 디스플레이 드라이브 IC 쪽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 쪽을 설계를 해서 LG 쪽에 주로 납품을 하는 회사인데요. 이쪽이 앞으로 많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파운드리 쇼티지가 굉장히 문제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팹리스 업체들이 파운드리를 못 구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실리콘웍스는 매그나칩이라는 회사의 파운드리를 쓰고 있어요. 매그나칩은 또 어떤 회사냐면 하이닉스가 메모리와 비메모리 부분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나중에 또 쪼갰어요. 그래서 메모리를 가지고 나와서 하이닉스가 됐고 비메모리 부분이 매그나칩이 됐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비메모리 쪽에서 떨어져 나온 현대전자와 LG전자의 어떤 그 모태로 하는 회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괜찮네요. 사실 뭐 주인은 모르지만 어쨌든 한국 기업이 모태였던 회사였고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파운드리를 많이 쓰다 보니까 지금 어떤 파운드리 쇼티지 어떤 이슈에는 조금 벗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좋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저희 아이템의 코너 네. 내 친주소, 내 친구의 주식을 소개합니다. 물어보도록 할게요. 제 친구가 원래 사실은 200만 원 가지고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네네. 금방 차요. 사실 몇 개만 그렇죠. 사고 그래서 50을 더 네네. 이제 추가적으로 부어서 이번에 한국항공우주를 또 매수를 했거든요. 네네. 이 한국항공우주 전체 그래프를 보니까 차트를 네네. 보니까 산처럼 생겼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이 이렇게 다시 할 수 있는 시점일까 아닐까가 그렇죠. 좀 일봉으로 궁금한 보면 굉장히 많이 상황이에요. 오른 것 같은데 네. 주봉이나 월봉으로 보면 네. 정말 바닥에서 조금 올라온 거예요.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이 항공우주를 또 네. 대표님이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해주셨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이 굉장히 좋은 타이밍인지 궁금하거든요. 저는 분할 매수로 분할 매수. 대응하는 게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 회사는 사실은 그동안 방산주로 엮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투기 만들고 수리온 헬기 만들고 이런 회사로 엮여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방산주는 높은 멀티플을 못 받아요. 왜냐면 북한에서 뭔가 난리 쳐야지 막 한번 테마성으로 네. 뜨고 말고 이런 거다 보니까 그랬었는데 사실은 이 회사가 굉장히 많은 요소 기술들을 가지고 있어요. 요소 기술, 기초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이제 UAM이라든지 그 스페이스X 같이 이제 어떤 우주 항공 발사 이런 쪽으로 이제 그런 쪽으로 많은 기술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활용될 수 있는 여지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UAM 같은 경우는 네. 현대차나 한화하고 손을 잡고 뭘 할 수도 있고요. 왜냐면 이제 UAM은 항상 이야기했지만 건물에서 떠야 되기 때문에 수직이 착륙이 된 네. 틸트로터 기술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기술을 국내에서 가장 잘하는 회사가 한국항공우주입니다. 아니 그러면 빠질 때 왜 그렇게 많이 빠졌어요? 이게 훅 쭉 빠진 시점. 그게 한때 그때 이제 미국에 수출이 된다고 미국에 이제 그 고등훈련기라고 있어요. 전투기가 있으면 이제 조종사들이 훈련하는 훈련기가 있거든요. 그거 이제 미국에 많이 납품할 수 있을 거라고 해서 막 기대감을 올랐었는데 그게 잘 안 됐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형 전투기 이번에 최근에 이제 보람에 공개했잖아요. 네. 그게 이제 인도네시아하고 공동 개발이에요. 그래서 인도네시아가 분담금을 한 20% 정도를 내기로 했었는데 지금 이걸 주도한 대통령하고 국방장관이 정적 관계예요. 인도네시아 네. 국방장관이 대통령하고 정적에 있던 사이인데 대통합을 위해서 이 사람을 끌어들여서 국방장관을 시켰더니 대통령이 하는 일에 사사건건 반대를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KFX 공동개발 같은 경우 분담금 안 주고 막 행패 부리고 우리 그냥 이거 안 쓰고 그냥 프랑스 라팔 전투기 사올래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불확실성들이 다 프라이싱이 돼 있었던 거죠. 근데 최근에 그 반대했던 국방장관이 이번에 KFX 시제기 공개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뭐죠? 이건 무슨 뜻으로 받아들이죠? 굉장히 좋은 시그널이라 볼 수 있는 거고요. 화해 제스처? 그렇죠. 왜냐면 KFX가 실수를 너무 잘 만들었어요. 큰 실수. 너무
실수로 너무 잘 만들어가지고 정확한 팩트는 아니긴 한데 이게 시뮬레이션으로 전투를 했는데 뭐 F-35를 잡았다는 소리도 있고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뭐 이게 뭐 썰이죠. 썰이죠. 썰. 네. 그러다 보니까 너무 괜찮은 거예요. 전투기가 가성비도 좋고 너무 괜찮으니까 이거 우리가 놓치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부랴부랴 이제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이 다시 참석을 하고 최근에 인도네시아 엔지니어들이 다시 입국했다는 소리도 있어요. 뉴스가 나왔다가 금방 또 내려간 것 같더라고요. 이것도 썰인가요? 그럼 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유력한 썰? 팩트인데 약간 그 NDA 비밀 협약 때문에 기사를 내리지 않았을까. 이런 꿀팁까지 와. 뇌피셜입니다. 예. 이야 역시 대표님의 이 그런 것들을 보면 지식의 깊이는 이 그 한국항공우주 같은 회사는 그동안에는 이제 방산주였는데 이제는 앞으로는 어떤 UAM이나 저궤도 위성 관련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멀티플이 달라지는 거죠. 이야 점점 이렇게 주식은 뭐 조금 더 해서 자금이 이게 50, 100 이렇게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항상 지난 시간 이야기했지만 AI하고 5G하고 이런 것들이 온다고 당연히 알고 있죠. 자율주행차. 그쵸, 알죠. 그거를 이제 자율주행차 시대가 안 올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나요? 없죠. 그러면 그런 트렌드에 맞게 계속 투자하면 돼요. 그죠? 삼성전자 10년 차트 보셨잖아요. 그죠? 한 번씩 또 잊을만 하면 나오는 10년 차트. 우리 트렌드에 편승하는 회사. 이제 물론 그 어떤 트렌드에서 벗어나는 회사들이 있어요. 경쟁력이 뒤처져가지고. 이제 그런 경우에는 팔아야죠. 그런데 그게 아니다 그러면 계속 쌓아가는 거예요. 자신의 자산을. 알겠습니다. 또 오늘은 이렇게 LG전자를 팍팍팍 뜯어봤는데 정말 너무 좋은 그런 정보들이 된 것 같고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좋아요, 구독, 알람, 댓글. 댓글도 좀 많이 부탁드릴게요. 대표님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질문들 있으면. 저희가 이제 두 번째 도장 깨기처럼 LG전자를 갈아 마셨는데 혹시 또 여러분들 중에서 갈아 먹고 싶은 기업이 있다 하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대표님께서 열심히 공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실 수 있도록 갈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